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크리스마스 특집 20분 안짝애니. 오늘 다룰 작품은 퍼펙트 블루와 파프리카로 유명한 콘 사토시 감독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1948년 3인의 대부라는 서부 영화로 오마주하였으며 노숙자 3명이 버려진 아기의 부모를 찾아주는 여정을 다룬 크리스마스 감동 애니메이션. 동경대부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날 확률입니다. 본 영상은 동경대부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도쿄의 노숙자 긴과 하나, 그리고 가출 청소년 미유키. 어린 미유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었던 하나는 긴과 함께 쓰레기장에서 동화책을 찾아다니던 중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이에 쓰레기 더미에서 갓난아기를 발견한 세 사람은 다른 날도 아닌 추운 크리스마스에 버려진 아기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데, 어머, 얘 좀 봐. 귀여운 여자애네.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내가 거리에 나와 살기 시작한 게 30몇 살 때쯤부터였는데, 태어나자마자 집도 없이 버려진 갓난애한테 비하자니 황송해서 죽을 지경이구만. 금방 따뜻한 물을 들여다 줄게. 경찰서는 저쪽이라고. 얜 하느님이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에? 예전부터 딸을 가진 엄마가 되고팠던 하나는 아기에게 고요한 밤이란 뜻으로 키요코란 이름을 붙여주며, 이번 일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에게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는 키요코와 같은 이름이었던 자신의 딸을 떠올리며 하나에게 과거 자신이 난치병에 걸린 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경륜 승부 조작까지 행했었음을 털어놓습니다. 올해도 21인가? 그렇게나 큰 딸이? 살아있다면 얘기지만 말이야. 당시만 해도 나는 꽤나 이름을 날리던 프로 경륜 선수였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치료비를 벌겠다는 욕심에 그만 모든 게 들통나고 선수 자격도 빼앗겼지. 그 후 딸애는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게다가 마누라마저 딸의 뒤를 쫓기라도 하듯 그만. 세상에. 추워 죽는 줄 알았네. 하룻밤 지났으니까 그의 부모도 후회하고 있을걸. 뭐니 해도 친부모의 곁에서 자라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자식을 버렸어도 그럴까? 난 말이야, 실은 날 낳아준 부모의 얼굴을 몰라. 여기저기 내돌려지면서 사랑도 못 받고 자라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거겠지. 아이를 내다버릴 만한 사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부모를 찾아줄 거야. 그리고 묻겠어, 왜 자기 자식을 버렸는지. 키요코의 부모를 찾아주기로 결심한 세 사람은 기저귀 가방에 들어있던 열쇠로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열어보며 그 속의 물건과 사진들을 단서 삼아 키요코의 집을 추적해보고, 이에 일단 명함에 적힌 술집으로 향하던 그들은 폭설의 영향으로 전철이 정차한 순간 갑자기 미유키가 건너편 열차에 오른 아버지를 발견하고 도망치면서 덩달아 모두 전철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분유를 쏟아버린 세 사람은 키요코에게 줄 우유가 없어 고민하던 중 우연히 공동묘지에 놓인 아기용품들을 발견하고, 이에 부족함 없이 키요코를 먹일 수 있게 된 그들은 다시 목적지로 향하던 것도 잠시 이번엔 차 밑에 깔려있던 야쿠자 두목 오오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이, 빨리 와. 혹시 이 가게 알고 계세요? 알고 있다기보다는 그 가게를 운영하는 녀석이 내 딸 결혼 상대라고. 내 부하 녀석 중에 하나인데 이 껄렁대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었거든. 틀림없는 사치코인데 돈 되는 일이라면 마다 않고 다녔었죠. 근데 그만뒀어요. 아기가 생겼대나? 오오타의 사위인 미치오에게 사치코의 연락처를 물어보던 기는 그가 과거 자신에게 경륜 승부 조작을 권유했던 인물이었음을 알아보며 홧김에 술병으로 미치오를 공격하려 하고, 그 순간 야쿠자 두목의 암살을 지시받은 한 필리핀 종업원이 오오타를 겨누다가 그만 그를 감싸던 미치오를 향해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그리하여 암살에 실패하게 된 필리핀 종업원은 주변에 있던 미유키를 인질삼아 식장을 빠져나가며 자신의 아내에게 그 두 사람을 보호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잠시 종업원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된 미유키는 자상한 그의 아내에게 무심코 자신이 가출한 이유를 털어놓게 되는데, 얘 좀 봐요. 되게 귀엽죠? 등에 날개 모양의 무늬가 있죠? 그래서 엔젤이라고 해요. Kapag esto? Father. 사실은요, Father은 칼로 찔렀어요.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어요. 미유키, 너 아빠한테 무슨 짓이냐? 내 말은 한마디도 안 듣는 아빠가 난 진짜 싫다고요. 어디다 버렸어요? 어디다 버렸냐고요? 내 소중한 엔젤을.
엔젤 여기 있잖니. 자, 엔젤이야. 한편 하나와 다투고 홀로 거리를 돌아다니던 기는 우연히 길에 쓰러져 있던 노인을 발견하여 그를 거처로 데려다 준 뒤 원하는 만큼 술을 나누어 주고, 그러다 자신의 수명이 다했음을 깨달은 노인은 마지막으로 긴에게 자신의 소지품을 처리해달라는 유언을 남기며 술 한 모금과 함께 편안히 숨을 거둡니다. 그 후 노인의 거처를 떠나던 기는 우연히 벽에 붙여둔 신문 조각을 보고 키요코의 부모를 찾을 실마리를 얻게 되지만, 그 순간 주변을 돌아다니던 불량배들의 타겟이 되는 바람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게 되고, 이에 얼굴과 몸에 큰 부상을 입은 기는 불량배들을 피해 골목으로 도망쳤다가 이번엔 하얀 천사 복장을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내 마법이랑 구급차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요? 구급차. 진짜로 이렇게요? 두 번 다시 여기엔 안 오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끼리 파티가 있어서 오늘 영업을... 내 새끼! 아저씨! 주의를 피해 예전에 일했던 게이바를 찾아간 하나는 그곳에서 천사분장을 한 동료에게 구해진 긴을 만나게 되며 결국 다 같이 가게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고, 이에 오랜만에 마담과 대화를 나누게 된 하나는 자신이 과거 연인인 켄이 죽은 뒤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다시 가게로 돌아오고 싶어도 예전에 손님을 폭행했던 전적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런 하나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마담은 언제라도 다시 가게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며 부디 키요코의 부모를 무사히 찾을 수 있기를 응원하고, 그 후 또다시 길을 나선 세 사람은 긴이 발견한 단서를 중심으로 사치코의 집을 찾아내지만 이미 그곳은 폐허가 되어 대문 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이번엔 주변을 수소문하게 된 그들은 사치코의 남편이 술과 도박에 빠져 집까지 빚으로 넘어갔었음을 알게 되며 집안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그 두 사람이 이사간 장소를 알아내고, 그 과정에서 엔젤이 돌아왔다라는 아버지의 신문 광고를 보게 된 미유키는 그날 밤 긴과 하나 몰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네, 이시다입니다. 미유키 너 맞지? 몸은 건강하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사이 하나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던 기는 자신이 노숙 생활을 시작한 이유가 딸과 아내의 죽음이 아닌 사치코의 남편처럼 술과 도박이 원인이었음을 털어놓으며 그나마 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픈 마음에 노숙 생활 중에서도 3만 엔을 모았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편의점 취객과 시비가 붙게 된 기는 그와의 몸싸움에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갑자기 급발진한 구급차가 편의점을 들이받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운 좋게 사고를 피해간 세 사람은 키요코가 행운을 몰고 다니는 아이라는 사실에 감탄하던 것도 잠시, 예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하나가 갑자기 각혈을 하면서 쓰러져 버리고, 이에 곧장 하나를 병원으로 데려간 기는 딸을 위해 모아둔 3만 엔을 치료비로 사용하고 슬퍼하던 중 우연히 그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신의 딸 키요코를 만나게 됩니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응? 건강에 늘 자신 있지. 날 많이 원망했겠지. 너한테는 애비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으니까. 언제나 만나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가게를 처분하셨어요. 여자 혼자서 자전거 가게를 계속하는 게 무척 힘드셨나 봐요. 알고 계세요? 그때 매일같이 우리 집으로 빚을 받으러 오던 사람이 얼마 전에 총에 맞아서 중상이래요. 그럼 살았다고? 어째 경륜 선수랑은 거리가 먼 얘기 같은데요. 저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전해줘라. 저 실은 결혼해요. 그 의사 선생님이랑. 아, 그 참 잘 돼. 뭐? 나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던데? 딸은 병 때문에 저 세상에 갔고 부인도 그 뒤를 따르셨대요. 이봐, 지금 장난해? 경련 선수라는 동 잘도 그런 거짓말을 했겠다. 시켜! 내 일이 상관하지 마! 사실 기는 경륜 선수가 아닌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으며 경륜장에서 도박을 일삼는 바람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었고, 이에 그가 딸과 아내를 버린 사람이었음을 알게 된 하나는 일부러 기네 딸 앞에서 그가 자신에게 했던 거짓말들을 모두 폭로하며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 후 미유키에게 빨간 도깨비 이야기를 들려주던 하나는 자신도 빨간 도깨비를 위해 희생했던 파란 도깨비처럼 되고 싶다는 것을 밝히며 만약 기네 딸이 아버지의 모든 결점을 알고도 용서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가족일 것임을 이야기하고, 이에 미유키는 돌아갈 가정이 있는 자신들과 달리 혈혈단신인 하나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부디 그녀에게도 행복이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 후 사치코의 집 주소가 기넥에 있음을 알게 된 하나는 결국 키요코의 부모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경찰서로 향하던 중 우연히 한 여성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당신은 무시자 사치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이를 버린 거야? 내가 없는 새 남편이 멋대로 버렸다고요. 그런 남자 위해서 지금까지 온갖 고생을 했다니. 저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한편 딸과 화해하고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된 기는 얼마 전 중앙병원에서 유괴된 갓난아기가 바로 키요코였음을 알게 되고, 이에 곧장 사치코의 집을 찾아간 기는 그곳에서 그녀의 남편인 야스오를 만나게 되며 사치코가 아이를 유산한 충격으로 신생아실에 있던 키요코를 납치해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하나와 미유키는 키요코를 사치코에게 보내주고 근처 신사에서 새해 소원을 빌던 중 필사적으로 키요코를 찾아다니던 긴과 마주치게 되고, 이에 사치코가 키요코와 동반 자살을 할 것임을 짐작한 그들은 트럭까지 훔쳐 달아나는 사치코를 쫓기 위해 자전거와 택시까지 동원하는데, 괜찮아. 두 번 다신 안 놓칠 테니까. 죽을 작정이야! 내 몸에서 태어난 진짜 아기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지 누구보다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죽어버렸어. 내 소중한 아기가. 같은 생명은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어요. 돌려주세요. 네. 다시 태어날 거야.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태어나서 새로 시작해보자고! 남편인 야스오의 간절한 부탁에도 옥상에서 몸을 던진 사치코는 미유키로부터 키요코가 친부모를 만나길 원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키요코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듯한 환상을 보게 되고, 이에 비로소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게 된 사치코는 다시 아기를 부모 품에 돌려줄 것을 결심했으나 그 순간 자신의 무게에 의해 미유키가 미끄러지면서 그만 키요코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러자 황급히 몸을 던져 키요코를 붙잡은 하나는 지탱하고 있던 현수막이 끊어지면서 추락할 위기에 놓인 것도 잠시 갑작스런 강풍으로 현수막이 공중에 떠올라 무사히 착지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꼭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아기의 부모님이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셔서... 아빠. 그 후 긴이 노인에게 처리를 부탁받았던 주머니 속 복권이 1등 당첨인 것으로 비춰지면서 동경대부는 끝을 맞이합니다. 동경대부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연출하던 콘 사토시 감독의 작품답게 행운을 부르는 아기를 중심으로 우연을 거듭한 끝에 마지막엔 기적까지 일어나는 모습을 그려냈고, 그 과정에서 아기의 부모를 찾아주려던 주인공 일행은 점차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며 결국 마지막엔 키요코의 기적으로 하나를 제외한 모든 인물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하는 엔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자식을 버린 부모, 즉 폐륜을 저지른 인물을 찾아다니는 존재가 바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으로 묘사되는 노숙자들이었다는 점이며, 그들을 비롯한 작중 여러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 현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묘사하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순수한 선의를 보이던 세 사람의 여정을 통해 현실을 등한시했던 주인공 일행은 물론 아이를 잃은 슬픔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치코까지 새해와 함께 과거를 털어버리고 각자의 삶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즉 언젠가 우연을 넘어 기적 같은 날이 찾아오리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경대부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날 확률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